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동안 소강 상태로 보였던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긴장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비건 특사가 여러분 보도를 보신 그대로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는다면 한국과 일본을 핵무장시킬 수밖에 없지 않느냐 취지의 발언했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역시 이에 동조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계속해서 종전에 용인한 듯한 태도를 보였던 미국 입장에서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로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보도는 미국이 대만의 핵무장도 용인한다, 이런 발언 내지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다 중국에 대한 일종의 협박인데요. 중국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북아 비핵화를 염원하는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도 핵무장을 하고 한국, 일본, 경우에 따라 대만까지 핵무장하는 한 가지 상황과, 또 한편으로는 한국, 일본은 물론이고 지금 핵을 가지고 있는 김정은의 핵을 못 갖게 해서 다 비핵화하는 상황. 더 말할 것 없이 그 후자 상황이죠. 핵을 다 못 갖게 하는. 그런데 이제 김정은은 자기 생명보다도 핵무기를 더 소중히 여기고, 어떤 경우에도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 거짓말만 많이 하고 그런 상황이어서, 그러면 이 김정은의 핵을 누가 어떻게 뺏을 것이냐, 표현을 바꾼다면 누가 김정은을 제어할 것이냐,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죠. 미중 무역 분쟁이 한편에서 계속되고 있고 중국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는데, 미국이 중국 보고 당신들이, 시진핑 당신들이 김정은을 제거해라, 이런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고, 지금 이제 김정은은 10월 달에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또 기대되고 있습니다만, 거꾸로 시진핑이가 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김정은을 제거하는,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김정은으로서는 어쨌든 계속해서 자기 생명과 체제 보장해달라고 그러는데, 미국은 비핵화를 하지 않는 한 안 되겠다, 비핵화만 하면 보장해주겠다, 이렇게 입심을 하다가 이제 입심이 어떤 한계에 온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년 11월에 트럼프는 재선,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러야만 되고, 또 미국 선거의 특징상 11월 본선을 앞두고 내년 1월부터 아주 긴 싸움입니다. 예비 선거가 뉴햄프시주, 무슨 아이오와주부터 시작돼가지고 한 10개월 동안 대장정이 진행되니까, 트럼프로서는 이제는 제깍제깍 시간이 가고 있고 시간표에 쫓기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문제를 매듭져야 되는데, 결국은 김정은이 핵을 가지고 저렇게 버티는 한 그것은 자기를 살리는 게 아니라 결국 자기를 죽음의 수로 이끄는 그 마지막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미국이란 나라, 어떻게 그 미운 오리 새끼들을, 걸림돌들을 제거했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국은 1918년 1차 대전이 끝나자 영국으로부터 세계 제1의 주도국가의 위치를 넘겨받았습니다. 이제 100년이 조금 넘었는데, 그러니까 이 회사 하나 꾸려나가기도 쉽지 않은데 세계 제국을 이끌다 보니까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강하게, 마지막에 안 되면 군사력이죠. 그래서 그걸 해결해 왔는데, 여러분의 기억에 생생한 몇 가지 대표적 예만 한번 들어서 미국이 어떻게 처신해 왔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01년 조지 부시, 이때는 이제 아들 부시죠. 조지 부시가 대통령 된 그해 9월에 9.11 테러, 아주 끔찍한 사건이 났죠. 오사마 빈 레든이 이제 주도한 그 알카에다가 테러를 해가지고 뉴욕과 미국의 심장부죠, 워싱턴을 공격을 해서 월드 트레이드 센터도 무너지고 그러면서 무려 3,000명이 죽었습니다. 미국은 2,500만 불이라는 큰 돈을 들고 빈 라덴을 찾으려고 혈안이 됐었는데 쉽지 않았죠. 그러나 드디어 10년 후 2011년, 여러분 기억이 아직 생생하시겠지만, 파키스탄의 어떤 마을에서 그 안가에 숨어있는 오사마 빈 라덴을 미 CIA 그리고 미 해군 특공대가 들어가가지고 결국 빈 라덴을 사살하고 말았는데요. 그 오바마 대통령 때입니다. 그 현장을 백악관에는 오바마 대통령, 그리고 그 당시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장관인데, 백악관에서 그 현장을 지켜보면서 나중에 전 세계인이 생중계를 거의 동시에 다 봤는데, 이렇게 해서 이 빈 라덴은 처형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얼마 전에 보도를 보니까 그 빈 라덴의 아들까지 미국에서 추적해서 죽인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 예를 들면은 2003년 사담 후세인 기억나시죠? 이 사담 후세인은 이제 걸프 전쟁 때 미국과 한번 그
전쟁을 치른 일이 있는데 2003년에 미국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주로 연합군이라 미영 두 나라 군대였는데 바그다드를 쳐들어가서 결국 몇 달 만에 후세인을 그 동굴에 숨은 데서 찾아내가지고 2006년 그로부터 3년 후 12월 달에 그 바그다드에 이락 사람들로 구성된 법정에서 후세인에게 사형을 선고해서 후세인이 많은 그 이락 사람 죽였거든요. 그때 이제 미국이 침공한 이유는 그거였습니다. 세황 무기, 대량 살상 무기를 후세인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세계 평화를 교란한다 해가지고 그런 명문에 들어갔는데 사실 찾아보니까 그런 무기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 후세인이 잘못 처신한 점도 있는데 어쨌든 그 자기 나라 백성들에게 진 그 인권주의의 죄가 커가지고 그 죄로 해서 교수형으로 집행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지 대통령으로 있다가 미국 군대에 의해서 신공당해서 결국 형식은 자기 나라 법정에서 처형되는 식으로 해서 2006년에 세계상을 떠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파나마의 마뉴엘 노리에가 기억나실 거예요. 이것은 1989년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부시 때입니다. 아까 뭡니까? 월드 트레이드 센터 공격당하고 이렇게 2001년 테러 당할 때는 아들 부시였대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거꾸로 올라가서 89년에 레이간 대통령 때 부통령하던 이제 조지 부시가 아버지 부시가 대통령이 돼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파나마의 노리에가가 이제 마약 장소를 했죠. 미국에다가 대량으로 그 마약을 미국 국민들에게 아주 참으로 불쾌한 기억이죠. 대량으로 대통령이 공권력을 행사해가지고 미국에다가 마약을 팔고 그러니까 미국 군대가 파나마에 진주해서 현지 대통령 노리에가입니다. 그 당시 집권자인 노리에가를 잡아다가 마이애미 교도소에 가둬가지고 뭐 재판도 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때 15년형인가 살고 형이 끝난 다음에 그대로 이제 자기네 나라로 또 압송됐습니다. 노리에가가 압송돼서 파나마 그 자국민들에 대해서도 마약만 판 게 아니라 인권주의 독재자니까요. 많아가지고 그 죄로 해서 종신형 선고를 받아서 살다가 그 노리에가는 그 자국의 그 교도소에서 교도소에 죽었죠. 옥사하고 말았는데 어쨌든 또 이런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억나실 수 있는 게 73년 9월 그 당시에 우리나라 요즘 뭐 포도주 많이 수입하는 칠레라는 나라 있죠. 또 무슨 홍어까지도 수입 많이 하던데 그 칠레에 이 살바돌 아엔데라는 사람이 이제 민선 대통령 당선이 됐는데 점점 정책이 사회주의 정책으로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들 뭐 뒷마당이라고 그럴까 앞마당이라고 그럴까요? 바로 이제 칠레면 남미 아니겠어요? 거기에서 사회주의 국가가 등장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을 느끼고 있다가 결국은 미 CIA가 사주해가지고 그때 그 군 총사령관이던 그 아시죠? 피노체트라고 피노체트 사령관을 부추겨서 피노체트가 구테타를 성공시켜가지고 결국 이 아엔데 대통령은 그 다음날 그 카스트로가 선물로 줬던 권총 가지고 자살하고 맙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정권은 거기서 막을 내리고 이 피노체트가 이제 군사정권을 해서 너무 또 인권주의를 많이 해서 90년까지 장이 집권했는데 종국에는 이제 피노체트는 뭐 미국 의사와 상관없이 자국민들에 의해서 불신을 많이 받아가지고 90년까지 살았는데 이 사람이 그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서 많이 그 교도소 출입하고 뭐 이런 인터뷰도 하고 이런 걸 보셨을 거예요. 어쨌든 미국이 이 아엔데 대통령, 칠레 대통령을 이렇게 군사 쿠데타 형제를 빌려서 제거한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주 세월이 건너뛰어서 63년, 그리고 오래됐죠. 우리나라도 다녀가신 분인데 이승만 대통령 계시던 자유당 말기에 58년인가 월남, 지금 베트남에 고딤디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근데 고딤디엔 대통령은 아주 그 무슨 부정을 하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독실한 캐서릭, 천주교 신자인데 문제는 불교도와의 불화가 많았어요. 불교도 불화가 많아가지고 끊임없이 불교도들이 그냥 뭐 분신 자살하고 정치적으로 불안이 심하니까 그때 미국이 큰 오판을 한 건데 케네디 대통령 때입니다. 63년 11월 1일 날 그 케네디 대통령 아래에 미 CIA가 결국은 그 두엄 반민이라는 월남의 아까 칠레하고 똑같은 경우예요. 두엄 반민이라는 월남군의 그 총사령관을 부추겨서 두엄 반민이 요 고딤된 대통령을
대통령궁에서 암살하는 그런 형식치레 쿠데타죠 해가지고 결국 두엄마미 정권을 잡았는데 이것이 그 후에 오랫동안 계속된 월남 전쟁의 하나의 불씨가 됐습니다. 잘못한 거죠. 그때 차라리 다 지나간 얘기지만 고딘디엠 대통령의 월남 정부를 그 골치 아픈 상황에서라도 천주교와 불교의 갈등 속에서라도 그냥 고딘디엠 대통령 정부를 그냥 밀었으면은 그렇게 심각한 월남 전쟁은 생기지 않았을 거 아니냐 이런 반론도 있고 어떻든 미국은 그 후에 굉장히 참 비극적인 월남 전쟁에 빠져들어가는데 고딘디엠 대통령을 이 CIA가 부추긴 월남 군도의 쿠데타에 의해서 현직 대통령을 축출하고 죽여버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담입니다만은 그 11월 1일 고딘 대통령이 죽은 지 3주 만에 정확히 미국의 또 다른 천주교 신인 케네디 대통령이 오스왈드한테 암살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을 좀 심하게 하는 사람들은 같은 천주교 신자인데 케네디가 고딘디엠을 죽여가지고 벌을 받아서 케네디도 죽었다. 그것은 이제 뭐 하나의 농담 비슷한 얘기고요. 그 또 하나 예를 들면요. 지금은 이제 미국이 석유가 풍부히 나고 뿐만 아니라 이 세일가스, 이 에너지원이 풍부하니까 별로 이제 중동에 기름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지만 세일가스가 나기 전만 해도 중동이 화약고였던 이유 중에 하나는 거기가 이제 기름이 많아서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근데 53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1953년에 그러니까 고딘디엠부터 또 10년을 제가 건너뛰어서 요약을 해서 다른 걸 생략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이제 이란이 미국의 골칫덩어리 하나인데 그때 이란에 모사데크라는 정권이 등장합니다. 근데 모사데크 정권이 등장하면서 사회주의 성격을 띠면서 가장 큰 기름회사가 브리티시 페트로리움, BP 지금도 있죠. 그 영국 사람과 미국 사람이 투자해서 만든 BP를 국유화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큰 재산상 침해죠. 그러니까 이래서 똑같은 수법입니다. 미국 CIA가 그 이란의 군대를 부추겨가지고 모사데크를 무너뜨립니다. 모사데크 정권을 무너뜨려서 모사데크는 그때 죽이지는 않았고 그 수상이 살던 개인 집에다가 연금시켜서 완전히 정권을 뺏어버리고 그때 입헌 민주제에서 그 샤라는 사람이 그 임금으로 있으면서 국왕으로 있으면서 이제 권한이 없는 국왕이었는데 그 샤 바로 79년 2월에 호미니 혁명 때 쫓겨난 그 팔레비왕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한테 이제 모사데크를 쫓아내면서 미국이 그 권한이 없는 국왕이 샤, 그 팔레비 왕한테 실권을 줘가지고 그때 53년부터 79년 이 호미니 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한 26년간 결국 이제 팔레비 왕이 정권을 잡는다. 이렇게 해서 이란의 석유도 미국이 지키고 이란의 그 사회주의 정권을 내쫓았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소위 모사데크의 그 비극이었는데요. 모사데크는 그 후에 그 집에 연금돼 있다가 죽었는데 그 무덤도 그 집안에 마련하라고 그래서 그 집안에 묻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참 이 미국 내지 영국이 철저히 그 모사데크를 견제했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 몇 가지 말씀드린 거는 미국이 그동안 세계 지도국으로서 어떻게 필요한 경우에 무력을 행사해서 남의 나라에 뭐 진격을 했다든가 남의 나라의 그 수반들을 제거했는지 하는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 어쨌든 미국이 앞으로 북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그런 강한 입장을 취하고 있던 한 중국이나 미국의 입장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핵을 저렇게 포기하지 않는다면 김정은을 제거할 수밖에 없고 제거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 여러 가지 뭐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미국 선거의 그 시기로 봐서 아마 트럼프가 행동에 나설 시기가 그렇게 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